한미 무역 대표단이 두 번째 회의에서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국이 개정 협상 착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 추이가 주목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국이 이렇게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동안 FTA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이 먼저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기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 효과를 먼저 분석해 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순서에 맞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미치광이처럼 나와서 폐기 서한을 작성해 두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전략의 일종이겠지만 그래서 강한 개정 협상의 개시를 촉구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걸 이제 받아준 거죠. 네, 이렇게 개정을 위해서는 양국 모두 각자의 국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개정 협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 협상이 선언되기 전까지 우리가 밟아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행정부가 수립을 하고 그걸 또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어요. 반면에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서 이제 이 협상을 개정하겠다는 의향을 미의회에 통보를 합니다. 미의회에 통보를 하고 연방 관보에 공지를 하고 또 미국도 자체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국이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초, 2, 3월 정도나 되어야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정 일부만 개정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면 개정해야 될 때는 좀 다른가요? 그렇죠. 전면 개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통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양국의 합의 결과를 가지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국회의 승인 절차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일부 부분 개정 협상만 하게 되면 그냥 행정부의 권한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개정 협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내년 초에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 개정 협상이 이제 앞으로 국내 주요 관련 산업에 미칠 여파가 가장 큰 우려가 되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적자폭을 크게 봤던 분야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때문에 무역 적자를 보았으니 이 FTA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하고 FTA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산업 경쟁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의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적자와 흑자가 나는 것이고 적자 흑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각 양국 간 교역이 일어나면 그 교역 자체가 양국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적인 관계에서도 뭔가 거래를 한다면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싸게 샀다.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 파는 사람은 얼마를 남기고 내가 파는구나.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국제교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교역의 결과 어느 나라가 좀 더 수출을 많이 했고 수입을 많이 했고 해서 무역 적자와 흑자가 갈리는데 적자 흑자와 그게 FTA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사실은 이게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한 협상이지만 어쨌든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또 한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게 자동차가 대한국 무역 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 쪽 관련된 거론은 무조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의 기본 정신이 한번 서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을 후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양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새로 FTA 협상을 개정해서 뭐 관세를 올리느냐 그게 아니라 관세는 관세대로 두되 나머지 이행 조건에서의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미국 차를 한국이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게 개선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국내 기준이 미국 차보다 조금 높습니다. 미국에서 현지 판매되는 차보다 저희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오히려 더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미국 차가 특별한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것만 또 고치려면 비용이 드니까 고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한 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문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철강도 그동안 문제를 삼아서 반덤핑 관세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미 철강이 수출이 급감한 상황인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 반덤핑 관세를 매겨져서 어떻게 보면 뭐 들리는 얘기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손을 놓은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철강사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철강의 경우 더 이상 어떤 그 교육 조건의 변경이보다는 지금과 같은 그 반덤핑 관세를 미국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농산물 문제도 좀 규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 미국이 이제 1차 공동회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한 한국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쎄 그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아마 이제 그런 언급이 서로 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절충이 되어야 되겠지만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도 적자를 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적자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교육 부분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나라가 이제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면 사실은 반덤핑 관세라든지 하는 무역 구제의 남용, 미국 측에 우리 툭하면 우리 뭐 세탁기라든가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상계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런 그 미국의 무역 구제 조치를 좀 더 엄격한 기준 하에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서비스 시장 부분의 개방은 우리도 지금 서비스 산업 분야의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무역 전쟁에서만큼은 미국을 늘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장을 개방해서 우리가 그 산업이 초토화되고 망가진 예보다는 그런 그 역경을 딛고 우리 산업이 다 한 단계 거듭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서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법률이나 의료 내지는 뭐 스크린 쿼터제 뭐지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의약품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병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미국의 서비스 진출을 대한 진출을 좀 더 그 완화해서 진출할 수 있게 요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또 그런 지원법도 만들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통상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시기와 대상, 구체적인 후속 협상이 이뤄질 전망일 것 같은데 우리 측의 협상 전략은 좀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게 현명할까요? 협상 전략은 이제 물론 우리 협상 단에서 만들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우리가 그 전에 대충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예. 물론 그 뒤에 공청회나 국회 토론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화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놓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넘어설 때는 우리는 협상 지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한반도와 관련돼서 북한에 대해서는 맨날 미사일 얻어맞고 남한으로부터는 FTA 관련해서 맨날 손해보고 다닌다. 이런 소리 들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짧은 시간 내에 약간의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소위 시간의 절약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굿 뉴스를 예. 들려주는 그것이 트럼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굿 뉴스를 들려주게끔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우리도 양보선을 만들고 예. 우리도 요구할 것을 내놓겠다. 그러니 협상을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부분 협상으로 가자.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한미의 FTA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미 동맹 사이에도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만 고수를 할까요? 미국은 미치광이 전략을 쓴다고 하지만 예. 전혀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또 미국의 네. 또 한반도에 얽혀 있는 미국의 이익도 크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미국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을 우리는 시간의 길이로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길게 우리가 협상을 끌면서 예.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쉽게 내주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도 한없이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미국은 한미 FTA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지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이 이렇게 너무 더뎌지면 예. 네. 지금 어떻게 되느냐. 특히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얼마 전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혁신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혁신 성장에 걸맞는 정말 대대적인 규제 완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네거티브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로 해서 규제의 그 아주 그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예. 사실상 한유라시아 FTA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CIS 공화국 5개가 있습니다. 예. 이쪽하고 우리가 FTA를 추진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교역 구조를 지금 이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예. 칠레, 인도, 아세안. 네. 그러니까 칠레, 인도, 아세안뿐만이 아니라 새로 FTA를 맺기를 러시아나 하는 그 CIS 공화국들하고도 맺고요. 또 GCC라고 해서 지금 중동에 있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런 중동 국가들하고도 FTA를 맺고 또 우리가 진행하다가 그만 중단했지만 한일 FTA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뭐 굴욕적인 협상이다 해서 그 협상을 철회할 것을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한 우리의 국내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양보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일 FTA를 얻어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국익에 맞게 실질적인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자. 그것도 하나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좀 더 다양한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우리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제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공간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다 바뀌는데 삶의 공간을 거기에 맞는 소위 4차 산업혁명 도시,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이런 큰 대도시뿐만이 아니고 농촌, 어촌, 아니면 공업지대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각 유형별 4차 산업혁명 도시를 국내에서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자.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한미 FTA에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넣자.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그 나머지 앞으로 세계 인구가 늘어날 아시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로 진출하자. 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우리 혈맹 국가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러니까 단일 상품,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단일 상품을 가지고서 승부를 보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공간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